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비료와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러시아 굴지의 화학기업 우랄켐입니다. 암모니아는 가스 형태로 생산되는데 질산염 비료의 필수 성분입니다. 우랄켐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볼가 지역에서 흑해 유진의 항구까지 연간 250만 톤의 암모니아를 펌핑해왔습니다. 그런데 유진의 항구는 2월 특수군사작전이 개시된 이래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암모니아 공장들은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해 세계적인 비료 부족 사태로도 이어졌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비료 수급 문제가 급합니다. 유엔은 러시아 비료 생산업체 우랄켐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암모니아 가스를 우크라이나로 펌핑하면 미국 업체 트렘모가 구입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끼어들어 기상천외한 제안을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군 포로와 암모니아 가스를 맞바꾸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포로를 인도해야 러시아의 암모니아 가스의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암모니아 가스를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인데 해괴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자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사람과 암모니아가 같은 것이냐면서 제안을 단번에 거부했습니다. 암모니아 가스는 흔히 방구에 비교됩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이 한국어를 할 줄 안다면 분명히 젤렌스키의 제안에 대해 이게 말이여 방구여 라고 했을 겁니다. 비료 원료와 전쟁 포로를 바꾸자는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황당한 소리니 모스크바가 황당해할 만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전에 독일의 벨트 엑스프레스의 충격적인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을 유도한 이유는 EU 경제의 핵심 독일을 붕괴시키는 것이라는 랜드 코퍼레이션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랜드 코퍼레이션은 독일 매체가 보도한 문건이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랜드 코퍼레이션은 보도 자료를 통해 그 보고서의 출처임을 부인했습니다. 내용이 이상하고 문서가 가짜라고는 했지만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거짓이고 어떤 부분이 정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유럽의 경쟁자인 독일을 약화시키기 위해 분쟁을 조장했다는 랜드 코퍼레이션 보고서 내용은 스웨덴 매체도 보도했습니다. 반세계주의, 인본주의, 독립주의를 표방하는 냐 다그블라데스는 미국이 EU의 자원을 고갈시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매체도 독일을 약화시켜 미국을 강화한다는 제목의 랜드 코퍼레이션이 서명한 기밀 문서를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벨트 엑스프레스가 입수했다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영어 번역본을 자기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제목은 충격적 문건, 미국은 어떻게 전쟁과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계획했나입니다. 1월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보고서는 미국이 자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유럽 동맹국들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시나리오를 명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도록 부추겨 전쟁이라면 EU가 배러 제재를 가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유럽 경제와 러시아 에너지가 분리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EU 회원국, 특히 독일이 피해를 입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대충격을 받게 될 EU가 미국에서 독립된 정책을 추구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유럽의 자본과 숙련 노동력은 미국으로 유출될 것이라는 스토리입니다. EU의 경제는 필연적으로 붕괴되며 미국은 최대 90억 달러의 자원이 자국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시나리오에 보고서의 저자들은 기뻐했다고 적었습니다. 냐 다그블라데스에 따르면 보고서에 명시된 주요 목표는 간단합니다. 유럽, 특히 독일을 러시아와 분열시키고 러시아 에너지 공급이 유럽 대륙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적으로 유용한 바보를 심어 유럽 경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냐 다그블라데스는 랜드 코퍼레이션이 1,850명의 직원과 3억 3천만 달러 예산을 보유한 싱크탱크로 주로 펜타곤과 연결되어 있으며 냉전 기간 동안 군사, 정치 전략 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매체는 미국 경제 전반, 특히 은행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자원 유입이 절실하다는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EU와 나토에 구속된 유럽 국가들만이 미국의 별다른 군사적, 정치적 비용 없이 이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랜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야심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은 독일입니다.
무엇보다 브렉시트로 유럽에 대한 독일의 그립과 독립성이 강해지는 바람에 미국이 유럽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나리오를 좀 더 확장해보면 독일과 러시아, 프랑스 간의 협력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성장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독일과 유럽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독일이 러시아 에너지 공급을 거부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서구의 개입에 맞서고 있는 러시아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를 공격적 당사자로 규정하고 더욱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랜드 보고서는 독일을 덫에 빠뜨리는 데 있어 녹색당의 효용성에도 주목했습니다. 랜드 보고서는 녹색당을 미국의 유용한 심부름꾼으로 파악했습니다. 독일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녹색당과 유럽 이데올로기의 지배적 역할이 전제 조건이라고 본 겁니다. 독일 환경주의자들은 최소한 광적이지는 않더라도 교조적이기 때문에 경제적 논쟁을 아예 무시하는 특징이 있음을 꿰뚫어 봤습니다. 개인적 특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실수로 인식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녹색당은 쉽게 제재 지지자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틴의 침략 전쟁이라면서 물불을 안 가리고 나서는 녹색당을 전쟁당으로 내세워야만 차질 없이 제재를 밀어붙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서명했습니다. 녹색당 출신의 독일 외교부장 아날레나 베어복은 독일 유권자가 뭐라 하든 겨울에 대러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정치인에게 정말 힘든 일이 되더라도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겨울에도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랜드 보고서 저자들은 독일과 러시아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면 나중에 양국이 정상적 관계를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희망을 표명했다고 냐 다그블라댓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러시아 에너지 공급의 완전 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공급 감소는 독일 산업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해 산업, 기업의 폐쇄와 제조 물류 서플라이 체인의 붕괴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궁극적으로 유럽 경제의 전면적 붕괴는 개연성도 있고 바람직하다고 랜드 보고서는 결론 지었습니다. 독일, 나아가 유럽 경제가 붕괴되면 미국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에 덜 직면하게 될 것이며, 물류의 장점과 함께 유럽으로부터의 자본 유출의 덕도 크게 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유럽 경제의 붕괴는 미국 경제의 7에서 9조 달러 이득으로 돌아올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잘 교육받은 유럽의 고급 인재들이 미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도 진단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